안녕하세요. 장호김재 교수입니다. 권 있는 사람의 한마디가 주가를 많이 움직이죠. 엔비디아의 어떤 CEO 잭슨 황이 이제 HBM이라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여기 보면 한국의 HBM 기술은 놀랍습니다. 이러면 우리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HBM을 만드는 회사가 어디 있을까요? 네,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입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가 이 HBM 분야에서는 삼성전자보다는 우위에 있었습니다. 매출액이 더 나았고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잭슨 왕이 삼성전자의 제품을 테스트하고 있다, 이런 기사 내용으로 인해서 오늘은 삼성전자가 녹화하는 시점 4, 5% 이상 급등하고, 그 다음 하이닉스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SK 하이닉스에 투자를 하여야 되는가, 아니면 갈아타고 삼성전자를 투자를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생겨버리겠죠. 그럼 이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HBM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HBM이란 것은 그래픽 카드, 즉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이 그래픽 카드를 빨리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HBM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공지능 시대에서 방대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일반 D램으로는 되지 않고, 이 D램을 이 총으로 쌓아 올린 아주 효율이 센 그런 램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자, 이 HBM은 High Bandwidth Memory의 약자입니다.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연결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윈도우를 처음 사용할 때는 그래픽 카드가 좋지 않으면 게임을 원활하게 이렇게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픽 카드를 돌아가게 만들어 주는 게 바로 D램이죠. 예전에 램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D램의 단계에서 이제 AI를 이렇게 돌리고 챗GPT의 수많은 정보를 빨리 이렇게 가져오기 위해서는 그래픽 카드도 중요하지만 그 그래픽 카드를 구동할 수 있는 그 램이 바로 HBM이고, 이 D램을 수직으로 이렇게 쌓아 올린 겁니다. D램을 수직으로 쌓아 연결한 게 바로 HBM이다. 그래서 HBM이 1세대에서 5세대까지 갔습니다. 바로 이전까지 판매했었던 게 바로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4세대 HBM3였고, 이제 5세대는 HBM3E라고 합니다. 그 확장 버전, 익스텐디드 버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쌓아 올린 게 바로 이제 8단까지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삼성전자에서는 12단까지 이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을 해서 판매할 예정으로 있고 양산 계획으로 있죠, 올 상반기에. 이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쪽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죠. 자, 여기에서 HBM 분야에서는 1위 자리를 공고히 지켰던 SK 하이닉스에서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된 비전을 개발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HBM3E 익스텐디드 이 버전이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이 됩니다. 또 공급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것도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에 직접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1위 AI 메모리 기술 및 비즈니스 경쟁력을 내가 공고히 하겠다, 이렇게 SK 하이닉스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HBM3E의 속도가 어느 정도 되나 보니까 초당 최대 1.18TB라고 합니다. 이렇게 실감이 안 나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풀 HD급 영화 5GB를 230편 분량이 넘는 데이터를 바로 1초 만에 처리하는 수준입니다. 엄청나게 빨리 돌려주는 거죠. 이제 챗GPT가 그냥 문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요즘 여러 가지 동영상도 끌어올 수 있고 점점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우리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끌어오는 그 속도라든지 데이터 분량이 엄청나겠죠. 이것을 빨리 처리하는 램이 바로 HBM이다, 이겁니다. 자, 그림에 보시다시피 여기는 왼쪽은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의 매출 구조를 보니까 여기는 분기별로 나와 있는데요.
아무튼 여기 D램 분야가 보니까 거의 한 65%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1년 매출액을 SK 하이닉스를 따져보니까 한 35조, 37조 가량으로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한 65%라고 하면 여기 D램 분야가 거의 한 23조 정도 매출액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오른쪽은 보면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의 매출 구조를 보니까 여기는 SK 하이닉스보다는 조금 구조가 복잡하죠. SK 하이닉스는 간단합니다. 가전제품이었기 때문에 D램하고 바로 낸드 플래시 메모리, 여기 29% 차지하는 이 낸드 분야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드 용량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250기가 아니면 또 1테라바이트 뭐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바로 D램, 램 분야나 그 HBM을 다 합한 거죠. 합한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GPU나 CPU가 빨리 돌아갈 수 있게 구동을 해주는, 그걸 빨리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그것이 바로 램이다. D램 분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렇게 보니까 이 분야가 한 21.7조 정도, 거의 하이닉스하고 비슷한 분야입니다. 디바이스 솔루션이라 해서 여기서 이제 D램 분야가 다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 가전제품이 한 59%, 하만이라고 오디오 업체, 그 다음 SDC라고 디스플레이 분야 이렇게 됩니다. 그럼 구조적으로 보면은 삼성전자 주가가 잘 올라가려면은 이 D램 분야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가전제품이라든지 모바일 폰도 잘 팔려야 되겠죠. 그러나 SK 하이닉스의 구조를 보니까 바로 메모리 분야만 잘 팔리면 된다 이런 구조입니다. 이 두 가지 구조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가 하는 고민이 있겠죠. 자, 2024년 이 HBM 시장 전망을 보니까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 틈새에서 마이크론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제 SK 하이닉스는 예전에는 시장 점유율이 한 5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한 40%, 마이크론이 한 10%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2024년도에는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거의 독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HBM 시장 규모도 보니까 올해 25억 2천만 달러에서 2029년도를 내다보니까 한 3배 정도 성장을 하는 예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평균 성장률은 보니까 25.86%. 그래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이 같은 시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HBM 제품 개발 및 양산 투자를 집중할 계획으로 있다 이겁니다. 올해는 2배 이상 확대하겠다는 이런 아시아 경제 기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엔비디아의 CEO 잭슨 황이 삼성전자를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부터 눈여겨보겠다. 또 삼성전자는 HBM3E 12단까지 쌓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 SK 하이닉스 쪽에서는 HBM3E 익스텐디드 확장 버전을 이미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기사가 나자마자 오늘 녹음하는 시점에는 주가가 삼성전자는 4~5% 이상 올라오고 SK 하이닉스는 이래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아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수익 구조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오로지 메모리만 팔면 되고 삼성전자는 메모리 플러스 가전제품이 있더라. 이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삼성전자의 어떤 기술 개발력이 12단까지 왔다. 이걸 어떻게 상용화시켜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갈 것인가. 그러나 2024년도 전망을 하더라도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절반가량 이제 점유율이 있다. 삼성전자는 2023년보다는 점유율이 좀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주가는 어느 방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석하고 판단을 하고 또 여러분의 어떤 여러 가지 데이터나 정보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서 투자 판단을 할 때 투자의 실력은 점점 올라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호의 경제교실, 오늘은 HBM의 시장 점유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